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안우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Abnormal Resting State EEG Phase Dynamics Distinguishes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Bipolar Disorder입니다. 본 논문은 올해 4월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기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는 4.9이고 사이키아트리 부문과 클리니컬 뉴럴로지 부문에서 Q1에 랭크된 논문입니다. 우선 본 논문의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와 Bipolar Disorder BD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정신질환 모두 세타와 알파 파워에서 변화가 관찰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그 다음 문단에서는 안정상태의 위상 동역학의 변화가 두 질환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언급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새로운 지표로 NFPS, Nominal Frequency Phase Stability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NFPS는 명목 주파수 위상 안정성으로 밀리세컨드 단위의 범위에서 위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특정한 명목 주파수에서 위상 주기를 관찰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MDD와 BD 환자를 각각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상인 대조군 MDD, BD, 그리고 우울증 상을 가진 BD 환자군 DBD를 비교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두 가지 구체적인 목표와 가설을 언급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 목표는 위상 주기의 변화를 전두엽의 세타파에서 관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체적 목표는 중앙 두정엽의 알파파에서 마찬가지로 위상 주기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대역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 뇌가 처리하고 통제 및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 정신질환자 모두 정상인에 비해 위상 변화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MDD 환자와 BD 환자를 구별할 수 있는 진단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는 21명의 정상인 대조군, 20명의 MDD 환자, 34명의 BD 환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BD 환자 34명 중 23명은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로 해당 논문에서는 DBD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에 참여한 모든 환자들은 약물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로 선정하였습니다. EEG 데이터는 64채널의 EEG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레퍼런스 채널로 코에 있는 전극을 활용하였고 이마에서 측정한 전극을 그라운드로 활용하였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1000Hz였고 각 신호들은 이후 1000배로 증폭되었습니다. 또한 분석 이전에 하이패스 DC 필터와 로우패스 필터를 2kHz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2kHz 이상의 주파수는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0.5에서 80Hz의 밴드패스 필터링과 60Hz의 노치 필터링을 적용하였고 CAR을 적용하고 ICA와 마라를 활용하여 아티팩트를 제거하였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은 5분의 안정 상태에서 측정하였고 각 피험자들에게 스크린의 고정된 십자 모양을 응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NFPS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NFPS는 명목 주파수 위상 안정성으로 특정 명목 주파수에서 위상의 안정성, 즉 변화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이때 변화에 대한 계수와 레그 리드, 즉 위상의 지연과 선행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또한 타겟으로 하는 명목 주파수는 이후 활용할 밴드패스 필터 범위의 중간점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세웁니다. 또한 위상 변화가 진단의 마커로 쓰일 수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대리 데이터, 즉 위상이 무작위화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NFPS는 다음의 과정으로 계산하는데요. 우선 시계열의 원본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이후 좁은 범위로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합니다. 이때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는 더블 제로 페이즈 FIR 필터를 활용합니다. 여기서는 5Hz의 세타 주파수를 위해 4에서 6Hz의 밴드패스 필터링과 10Hz의 알파 주파수를 위해 9에서 11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힐버트 트랜스폼을 통해 신호의 위상각과 진폭을 추출하는데 이때 각 주기의 시작과 끝점까지의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변동계수와 주기의 지연과 선행 비율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CV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통해 위상의 상대적인 변동성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연과 선행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MDD와 BD 환자군에서 안정상태에서의 위상 동역학이 변한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대리 데이터 알고리즘, 즉 위상 무작위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반복적으로 진폭에 대해 수정된 푸리에 트랜스폼 IAAFT를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과정에서는 시계열 신호의 위상각을 무작위화합니다. 이후 푸리에 트랜스폼을 활용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다시 위상각을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총 5회 반복하여 대리 데이터 알고리즘, 즉 위상 무작위화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만듭니다. 다음은 전극 선정 과정입니다. 우선 사용한 전극은 FZ 채널과 FPZ 채널로 모두 우울증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각 채널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CV는 FZ 채널, CPZ 채널 모두에서 측정하였고 FZ의 세타 NFPS, CPZ의 알파 NFPS에서 추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연과 선행 비율 차이는 CPZ의 알파 NFPS에서만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 방식입니다. 우선 나이는 단방향 아노바 방식을 적용하였고 성별 차이는 카이 제곱 범정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그룹 간 나이와 성별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공변량에 대해 분석하는 안코바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T테스트 방식을 적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CV와 지연 선행 비율은 5Hz 세타 주파수의 경우 1198개의 위상 주기에서 10Hz 알파 주파수의 경우 2564개의 위상 주기에서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표들은 웰치 아노바를 적용하였고 이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게임즈 호웰 사후 검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 여부가 CPZ 알파 지연 선행 비율과 상관관계를 보여 약물 복용을 공변량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CPZ의 CV와 지연 선행 비율 사이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중 비교 오류를 피하기 위해 TSBH 방법을 활용하여 p-밸류를 보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별과 나이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약물 복용의 경우 MDD와 BD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또한 약물 복용은 CPZ 알파 지연 선행 비율을 제외한 CPZ 알파 CV와 FZ 세타 CV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CPZ 알파 지연 선행 비율에 대한 앙코바에서 약물 부하는 공변량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두엽의 세타의 NFPS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선 MDD와 BD는 HC에 비해 위상 변동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웰치 아노바를 통해 다음의 HC, MDD, BD 세 그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기서 MDD와 BD는 HC에 비해 CV 값이 유의미하게 낮았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공변량에 대한 분석인 앙코바를 통해 성별과 나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울 증상이 있는 BD인 DBD의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고 MDD는 HC와 BD에 비해 CV 값이 낮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리 데이터 분석에서는 BD 그룹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각 그룹 간 차이를 개별적으로 비교한 결과
대리 데이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상 변동성의 변화는 위상이 아닌 다른 요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앙두정엽 영역에 대한 NFPS 결과입니다. 우선 MDD의 경우 HC에 비해 위상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였고 BD 환자군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경미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BD와 HC 간에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앙코바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나이와 성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리 데이터 분석에는 HC, MDD, BD, DBD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는 위상 변동성의 변화는 위상이 아닌 다른 요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CPZ 채널에서 지연과 선행의 비율과 지연과 선행 비율과 CV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우선 지연과 선행의 비율에서는 MDD는 HC에 비해 CPZ 채널의 알파 주파수인 10Hz에서 위상의 지연과 선행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결과는 아노바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알파파의 위상 주기의 지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상 주기의 지연은 위상의 변화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뇌의 정보 처리 속도 등이 지연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앙코바 분석 결과 나이, 성별, 약물 복용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게임즈 호웰 사후 겸정 결과 MDD와 HC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외의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종합해보면 MDD의 높은 지연 선행 비율은 실제로 위상 주기 자체의 지연과 같은 동적 변화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CV 값과 지연 선행 비율 간의 상관관계 결과입니다. 우선 MDD에서 CPZ의 알파 주파수와 위상 지연 선행 비율 간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CV, 즉 알파에서 위상 동역학의 변동성이 낮을수록 위상 지연 선행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팀은 MDD와 BD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하였습니다. 결과 중 전두엽의 세타 변동성은 MDD와 BD 모두에서 감소하였는데, 이는 두 정신질환 환자에서 전두엽의 비정상적인 세타 파워를 제시한 선행 연구를 간접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위상과 관련이 있는 세타 파이 프로세스는 내부 지향적 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 중 중앙 전두엽 알파 변동성에서의 감소와 알파 변동성과 지연 선행 비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통해 알파의 위상이 덜 가변적일수록 외부 자극에 대한 뇌에서의 정보 처리가 감소할 가능성을 보인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리 데이터를 통해 연구 전체의 결과에 대해 통제할 수 있었고, 비정상적인 위상 변화가 MDD와 BD의 진단 마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설을 증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논문에서도 한계를 제시하였는데요. 우선 주파수 밴드에 대해 선정한 명목 주파수가 전체 주파수 대역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험자 수가 적었고 선정한 가설 또한 FZ 세타파의 CV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예상보다는 적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논문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MDD와 우울 증상이 있는 BD 환자 사이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고, 위상 동역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추후 진단 해석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해당 논문을 통해 여러 가지 통계 방식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대리 데이터를 활용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DBD 환자와
MDD 환자를 구체적으로 진단한다는 점이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할 만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선정한 채널이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